자, 이번 시간에는 요 7.1 주기율표, 그 다음에 7.2 유효획 전화를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를 일정한 방식대로 나열을 한 거죠. 어떻게 나열을 했냐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3, 4, 5, 6, 7, 8, 9, 10 이렇게 증가하는데, 원자 번호라는 게 뭐죠? 원자 번호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중성자의 개수나 전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에 아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4번 베릴륨은 원재 핵 안에 들어있는 그 양성자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리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11번 나트륨이 거의 리튬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19번 칼륨도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어떤 주기적 성질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 원자 번호는 증가하는 거고, 위아래는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진 애들,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애들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표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기율표에는 분명히 어떤 질서가 들어있는데, 이 질서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걸까요? 자, 이 질서의 근본은 바로 오비탈 구조의 질서에 있는 거죠. 오비탈의 구조 자체가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가 채워질 때 전자 배치도 질서를 가지게 되고, 전자 배치가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니까 걔들이 역시 주기적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서 이런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이렇게 같은 가로축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합니까? 얘들을 같은 주기라고 하죠. 1주기 원소,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세로축에 있는 애들은 같은 족 원소라고 해요. 1족 원소, 2족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주기인 애들은 뭐가 똑같을까요?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같은 주기인 애들은 뭐가 똑같으냐면은 전자 껍질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전자 껍질. 자, 전자 껍질이라는 게 뭡니까? 주양자 수 n이 똑같은 모든 오비탈을 다 합쳐가지고 껍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ES랑 EP는 두 번째 껍질이고요. 3S, 3P, 3D를 다 합쳐서 세 번째 껍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참고로 3P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주양자 수랑 방위양자 수가 똑같은 요 3P 오비탈은 다 합쳐가지고 세 개의 오비탈이 있지만 다 합쳐가지고선 부껍질이라고 합니다. 3P 부껍질, 3D 부껍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껍질의 개수가,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이 원소의 껍질의 개수가 똑같아요. 1주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고, 2주기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고, 3주기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얘를 족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족.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죠?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은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은 족끼리는 전자 배치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은요 1s2에 2s1 이렇게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요. 나트륨은 1s2에 2s2 EP6 한 다음에 3s1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죠. 자, 얼핏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1s라는 것도 어떤 껍데기이고 핵심부 전자죠. 알맹이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고요. 나트륨도 이만큼이 네온의 전자 배치죠. 이만큼이 핵심부 전자입니다. 이만큼이 어떤 알맹이에요. 알맹이 바깥에 또 역시 전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전자의 배치가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 배치가 같은 애들을 나열한 게 이 족이 되는 겁니다. 자, 족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족, 2족, 3족 이렇게 쭉 해서 18족까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1A족, 2A족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부터 18까지 쭉 가는 거는 IU팩 있죠. 그 국제적인 이제 화학 기구인데 거기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1A족, 2A족 이렇게 쭉 나타내는 거는 미국에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자, 1A족, 2A족 이렇게 쓰는데요. 이 A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주족 원소를 얘기를 해요. 주족 원소. 주족 원소라는 것은 마지막에 전자가 어디에 채워지냐면은 s오비탈이나 p오비탈에 채워지는 그런 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요 애들이 주족 원소예요. 반면에 이제 채우다 보면은 d오비탈이 맨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원소도 있죠. 그런 애들은 전이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전이금속이 되는 거죠. d오비탈이 채워진 애들은 전이금속. 그래서 이제 주족 원소는 1A, 2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A, 4A, 5A, 6A, 7A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전이금속은 3B, 4B, 5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따가 유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전자친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의 주기성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질들이 주족 원소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전이금속에 대해서는 거의 주기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원자 반지름이 주족 원소에 대해서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하지만 전이금속에는 해당이 안 돼요. 별로. 물론 아래로 갈수록 커지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다 작아지다 막 합니다. 원자 반지름뿐만 아니라 이온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친화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질들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은 바로 주족 원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이금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전이금속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봤는데 또 간단히 우리가 알아볼 게 있죠. 이만큼 있는 애들, 얘네들은 금속이라고 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대부분의 원소를 차지하는 게 바로 금속이죠. 그리고 여기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그리고 여기는 애매하게 준금속이라고 있습니다. 자, 금속은 전자를 잘 내놔요. 그래서 주로 양이온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주로 전자를 잘 좋아합니다. 이제 비활성 기체는 제외겠죠. 전자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로 음이온으로 돼요. 금속 원소랑 금속 원소는 금속 결합을 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은 보통 공유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은 주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금속 결합이나 이온 결합은 간단히 배우고 우리가 공유 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는 간단하게 봤고 유효핵 전하를 보겠습니다. 유효핵 전하라는 것은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자, 먼저 유효핵 전하가 뭐냐? 유효핵 전하라는 것은요. 어떤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있죠. 그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 그게 바로 유효핵 전하입니다. 어떤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 그게 유효핵 전하예요. 자, 만약에 수소 원자다. 그러면은 얘는 핵 전하가 플러스 1이죠. 양성자 하나니까. 그리고 전자가 하나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의 유효핵 전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자가 원자핵을 얼마로 느끼느냐 이거예요.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얘도 플러스 1로 느끼겠죠. 그럼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플러스 1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전자가 여러 개면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리튬을 생각을 해보죠. 리튬은 양성자가 3개가 있습니다. 핵에. 그리고선 전자가 그 바깥을 돌고 있죠. 자, 우리가 유효핵 전하라는 것은 보통 어떤 특별한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서가 없으면은 어떤 전자에 대한 유효핵 전하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자가 전자에 대한 유효핵 전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맨 바깥에 있는 전자 있죠. 그 맨 바깥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그 전자가 어떠한 핵 전하를 느끼느냐, 그게 주로 이제 유효핵 전하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원자 핵이 이렇게 양성자 3개가 있고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는데요. 얘가 플러스 3을 느끼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안에도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도는 건 아니고 오비탈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비탈로 생각하나 껍질로 생각하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얘가 전혀 가리는 전자가 없다면은 플러스 3을 느껴야 되겠지만 지금 가리는 전자가 있잖아요. 가리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3보다는 작은 어떤 값을 얘가 유효 핵전화로 느끼게 되겠죠. 자, 이 전자가 볼 때 핵전화를 가리는 애들은 어떤 전자가 잘 가릴까요? 핵 근처에서 뺑뺑 돌고 있는 전자가 더 잘 가릴까요? 아니면 자기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잘 가릴까요? 당연히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걔네들이 더 잘 가리겠죠. 그죠? 안쪽 껍질에. 왜냐면은 얘가 돌면서 이 전자랑 이 원자핵 사이를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어차피 반지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 가리지를 못합니다. 그죠? 굉장히 쉽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뭐냐? 요걸 핵심부 전자라고 하죠. 핵심부 전자는 핵전화를 잘 가려요. 같은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은 핵전화를 잘 못 가립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선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핵 전화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핵전화를 보통 Z로 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펙티브에서 온 겁니다.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핵전화가 크면 클수록 커요. 당연하겠죠. 근데 많이 가리면 줄어들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 S라는 것은 가리움 상수라고 해서 만약에 전자가 핵전화를 많이 가리면 S는 커지는 거예요. 자, 보죠. 유핵전화는 핵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커집니다. 그리고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유효핵전화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뭐 식으로 나타냈을 뿐이지 아주 굉장히 간단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유핵전화가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가지는지 보죠.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뭐가 증가합니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증가하는 거죠. 양성자가 3개에서 4개, 5개, 6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핵전화가 증가합니다. 자, 근데 같은 주기라는 것은 같은 껍질의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이라고 그랬죠. 전이금속은 제외지만. 자, 같은 껍질의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은 서로 잘 못 가린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S는 서로 잘 못 가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전자가 더 많이 채워져서 3개든 4개든 5개든 별로 서로를 잘 못 가립니다. 핵전화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비슷하고 얘는 커지니까 유핵전화가 커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같은 족을 생각해 볼까요? 위아래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핵전화는 커집니다. 그죠?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이 안에 있는 핵심부 전자의 개수도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리튬은 전자 2개가 핵을 가리고 있는데 나트륨은 전자 10개가 가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칼륨은 전자 18개가 가립니다. 그러니까 핵심부 전자가 포함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S도 커지는 거죠. 같은 족일 때 주기율표상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핵전화도 커지고 가리움 상수도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아래로 내려갈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는 약간 증가하는데요.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설명은 길게 드렸는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죠. 유효핵 전하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위아래로 내려갈 때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핵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따가 원자 반지름, 이제 이온 에너지가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 이해하는 그 바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데 계속 이렇게 껍질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껍질이 아니죠. 사실은 어떤 오비탈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탈로 설명을 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지만은 과정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오비탈 측면에서 보면은 유핵전화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이온에, 그러니까 나트륨이죠. 나트륨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어떠한 유핵전화를 느끼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핵심부 전자에 전자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죠. 그죠? 나트륨은 이 핵심부 전자에 전자 10개가 있고 양성자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원자과 전자는 하나가 있죠. 자, 만약에 핵심부 전자가 이 안에 있는 핵전하를 아주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가릴 수 있다면은 이 전자는 몇 개의 핵전하를 느끼게 될까요? 얼마큼 핵전하를 느낄까요? 플러스 11에서 10을 빼면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10개가 완전히 아주 효율적으로다가 이 핵전하를 가린다면은 이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는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껍질로만 생각을 하면.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오비탈 구조로 생각하면은 이 안에 주황색 핵심부 전자가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 근처에 많이 분포를 하죠. 그리고 여기 피크가 2개 있는 거 보니까 뭐 1S일 수도 있고 2S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 3S 전자는요. 사실은 이런 분포를 가져요. 이런 하늘색 분포입니다. 어때요? 지금 전자 하나지만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진다는 거죠. 오비탈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파동적 성질 때문에. 뭐냐면은 이 전자는 맨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지만 핵 근처 공간에서도 발견될 확률이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자, 뭡니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네온의 핵심부 전자, 그러니까 네온의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주황색 핵심부 전자가 핵전하를 완벽하게 가로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안쪽으로 전자가 스며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플러스 2.5 정도의 그런 원자과 유핵 전하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간단히 보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원자로부터 반지름이 x축이고요. 여기는 이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갖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한 요 정도 거리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고 핵에 너무 가깝거나 핵으로부터 너무 멀면은 발견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자, ES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제 EP보다 ES는 지금 여기 피크가 하나 더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EP 오비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6장의 오비탈 구조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동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 평균적으로 핵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핵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낮다는 거예요. 전자가 핵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오비탈 구조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ES보다 EP의 에너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랑 이제 유핵전화는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ES 오비탈이 이렇게 핵 근처에서 발견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핵심부 전자가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는 핵전하를 덜 효율적으로 가린다 이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다시 도달하게 된 거예요. ES보다는 E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죠. 예. 수소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주양자수 N만 똑같으면 ES랑 EP랑 에너지가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ES보단 EP, 그 다음에 3S보단 3P, 그리고 3P보단 3D의 오비탈이 가진 에너지가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 모든 원리도 이 유효핵 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봤는데 뭐 뒤에 나온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유효획 전환은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